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국제유가가 또다시 요동칠 조짐인 것 같아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 주말에는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 헤즈볼라 로켓 320발이 맞붙는 18년 만에 최악의 충돌이 발생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폭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토를 공격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잠해지는 듯 했던 두 개의 전쟁이 다시 불 붙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리비아의 동부 정부가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급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유가 정말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서 재미난 점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각 러브라인, 사각 멜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멜로 라인이 미 대선과도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국제유가 상승세 심상치가 않죠. 오늘 찾아보니까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2.83달러가 오른 80.36달러를 기록 중이더라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요 3.46%가 오른 77.4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말만 해도 60달러 되었는데 슬금슬금 오르면서 다시 80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해 9월경 국제유가 찾아보니까 90달러를 돌파했었더라고요. 또다시 그때처럼 급등할까요?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심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심리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 두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아니, 왜 이 두 사람의 심리까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네타냐후부터 살펴보면요, 지난 19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했거든요. 그러자 국제유가 3%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는 2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뉴스가 쏟아졌죠.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테니 국내 물가도 조만간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덕분일까요? 주유소 기름값도 최근에 많이 내렸거든요.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찾아보면요,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9원, 직전주 대비 7.8원 하락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526.6원, 직전 대비 8원 내렸다고 하고요. 이런 내림폭은 4주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습 막교환에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니, 이 공습 막교환 누가 처음 도발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도발했겠지, 얘네들이 좀 과격하지 않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공습 막교환 이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말이 매우 가관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 작전국 사령부에서 군 지휘관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헤즈볼라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어서 적은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백 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 공격으로 50% 이상, 아마 3분의 2가 발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적이 공격할 것 같으니 먼저 공격했다. 정말 헤즈볼라가 공격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위험만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묻지마 범죄자들이 세상이 날 공격할 것 같아 내가 먼저 주먹 휘둘렀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심하게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가 일부러 전쟁을 지속하려고 한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릴까? 근데요,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네타냐후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원한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릴까요? 지난달 말, 그러니까 7월 31일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또다시 테러를 일으켰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명 남짓의 이스라엘 인질을 네탄야후가, 이 이스라엘 총리라는 네탄야후가 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국 국민을 총리가 포기한다고? 이게 뭔 소릴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때 외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스라엘 측이 암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임질 교환은 물론 휴전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엎어졌다, 밥상을 걷어찼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특히 놀라운 점은요, 이 하니에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주도해온 인물이거든요. 하마스의 외교부문 최고 실권자인데요. 여러 차례 성사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교환도 그가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말이 통하는 온건파에 속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줄 수 있는 하마스의 유일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이스라엘이 직접 제거해버린 셈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 위기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네타냐후는 뇌물수수, 사기, 배임, 어이구, 총리가 참 여러 가지 해먹었죠. 예전에 MB처럼 말이에요. 이 세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검찰은 수년 전 이미 네타냐후를 기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도 모아놨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에 등을 돌렸고요. 지금은 구파 일부 세력만이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네타냐후가 총리직에 있는 동안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관두는 순간 네타냐후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자국 인질, 그것도 50명이 넘는 그 인질을 구할 방법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란과의 긴장관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하니에를 암살하고요. 더 나아가 헤즈볼라가 공격할 것이다, 이런 핑계로 선제 공격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는 네타냐후는 미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네타냐후가 트럼프와 사이가 매우 좋았거든요. 이 트럼프를 적극 도울 태세인 것 같습니다. 구구적인 성향도 비슷하잖아요. 게다가 트럼프가 과거 재임 시절 이스라엘의 국제사회 대변인 노릇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친이스라엘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 이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국제사회, 특히 서방 유럽의 비난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신 둘 사이에는 찰떡공조다라는 수식어까지 붙었고요. 물론 바이든이 당선된 뒤에는 네타냐후가 입장을 살짝 바꿨어요. 트럼프에게 섭섭하게 한 일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둘 사이의 브로맨스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죠.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해리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거 예상해보면 계속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동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트럼프 당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네타냐후를 자제시키고 국제유가도 안정시켜야 할 숙제를 떠안은 셈인데요. 이 숙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마음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브로맨스인데요. 젤렌스키는 나쁜 남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젤렌스키의 입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급습에 성공했다라는 외신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서울에 거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다라는 이유로 이 대선을 패스를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젤렌스키가 법적 근거 없이 임기를 연장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박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방어만 했다가는 서방의 지원도 끊길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게다가 트럼프는 당선되면 그날로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의 정치 생명도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따라서 젤렌스키는 어쩔 수 없이 해리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1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습을 감행했다면서 이를 막을 방공만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이런 젤렌스키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젤렌스키가 공격한 러시아 본토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곳이 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렌고이 가스관에 마지막 계측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가 이 가스관을 거쳐 주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 가스관으로 공급된 천연가스가요 146억 5천만 평밥제곱미터, 러시아 유럽 수출량 절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완전 점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가스관을 잠그겠다. 이 나쁜 남자 스타일로 협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적도 있어요.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이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러시아가 폭발시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이 가스관을 통해 유럽 천연가스 물량의 40%가량 운반됐었는데, 이 가스관이 연쇄 폭발하면서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었는데요. 이게 러시아 소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소행이었다는 거죠. 왜냐?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러면 국제유가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젤렌스키가 가스관을 가지고 나쁜 남자처럼 협박을 하게 되면 해리스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젤렌스키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바이든에게 매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유가는 미 대선 향방에 따라 유동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네타냐후가 얼마나 도발할지, 해리스 당선을 원하는 젤렌스키가 가스관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브로맨스, 그리고 젤렌스키와 해리스의 나쁜 남자 사랑이, 이 사각 멜로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 대선 향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미 대선이 끝나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